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메시 좀 더 쉽게라는 발표를 준비한 마이뮤직 테스트의 안주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한 서비스는 엠메시라는 서비스고요. 엠메시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메시 서비스로 마이크로 서비스 인터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엠메시를 알아보기 전에 서비스 메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엠메시가 이제 어떻게 부합을 하나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서비스 메시를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등장인데요. 요즘에 되게 마이크로 서비스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큰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면 이를 잘게 쪼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논리적으로 구분된 비즈니스 로직이 논리적으로 구분된 이제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들을 조금 더 쪼개서 병렬적으로 개발해 보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쪼개서 개발한 서비스들을 각각 약속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주고받아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의 큰 이제 모노리틱 서비스에 이제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이제 뭐 티켓이면 티켓, 로케이션 코드들이 담겨져 있고 이 코드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독립된 서비스가 배포가 되게 되고 각 서비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불러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그 마지막 엑스트라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건네주는 구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비스가 500개, 600개로 증가한다면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 컨테이너 수가 막 한 100개, 200개씩 늘어난다면 이 물리적인 주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한 서비스가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리커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한 헬시한 이제 좀 서비스나 인턴스를 찾아낼 것인가 또 되게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그때 나온 이제 개념들이 이제 서비스 메시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되게 많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제일 괜찮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링커드라고 되게 유명한 회사의 CEO가 한 말씀인데요. 이제 서비스 메시는 이제 서비스 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핸들링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고 이 레이어는 이제 안정성 있는 리퀘스트 딜리버리에 이제 책임이 있고 이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가벼운 프록시로 이제 사이드카 형식 배포가 돼서 네트워크 부분을 책임지게 된다라는 개념을 정의를 한 걸 보았습니다. 얘를 조금 더 도표를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서비스 메시 기본 컨셉에 대한 이제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모든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이제 직접 쏘는 게 아니라 로컬 사이드카 프록시를 통해서 적절한 대상으로 흐르게 되고 서비스 인스턴스는 전체 네트워크를 인식하지 않고 다 모든 정보를 이제 사이드카 프록시에 넘기게 됩니다. 이제 그 서비스 메시를 이야기할 때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데이터 플레인, 두 번째 부분이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그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총 6가지의 이제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어베일러블한 서비스가 이제 존재하냐, 그리고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관심사고요. 두 번째 헬스 체킹,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인턴스 찾아냈다면 그 인턴스가 트래픽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 그리고 그 트래픽이 헬시한가를 이제 찾는 책임을 갖게 되고, 그 4번 라우팅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인턴스가 레스트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어떤 서비스 클러스터로 라우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라우팅을 통해서 보내줘야 할 이제 리퀘스트의 서비스 클러스터가 특정이 되었다면 이 리퀘스트를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인가, 또 이제 서킷 브레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리트라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임지게 됩니다. 뭐 오텐티케이션 어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서 이제 리퀘스트가 신뢰성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옵저버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게 링커드나 뭐 인보이나 엔지엑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엠메시 같은 경우에서 인보이 프록시를 쓰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유명한 카풀 업체인 리프트에서 만든 이제 프록시고요. 리프트에서 지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스테이블하고 프로덕션에서도 이제 증명이 된 프록시입니다.
그 MSC를 사용하시면 이제 쉽게 이제 그 많은 컨피규레이션 필요 없이 그 MSC 프록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되게 이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그 MSC 프록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한 10대, 20대의 프록시를 관리하게 된다면 큰 이제 어려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서 이 수천 대, 수만 대가 되면 이 프록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이제 맹점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 게 이제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되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데이터 플레인에 적용된 폴리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 어떻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을 하는 게 이제 emmesh고요. emmesh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모든 프록시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 그 컨테이너들이 뜰 때마다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CLI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AWS CLI나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거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디벨로퍼나 이제 인프라 오퍼레이터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접근을 함으로써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는 뭐 블루그린 디플로이를 해야 돼, 이 서비스는 카나리 디플로이를 해야 돼 라는 거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태스크에 등록만 하게 되면은 이제 붙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또한 되게 클라우드워치나 엑스레이가 기본적으로 붙게 되면서 지금 AWS 사용하시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원하신다면 이제 프로메테우스나 이제 데이터독 같은 인티그레이션도 지원할 예정이어서 손쉽게 이제 서비스 간 그 네트워크 이슈를 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AWS 인티그레이션이 이제 클라우드 맵 정도가 붙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ECS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ECS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랑 같은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거는 EKS, ECS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제 GA를 가게 되면 파게이트나 EC2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리전들 오리건, 버지니아, 오하이오, 아일랜드가 지원되고 있고요. 현재는 프리뷰 단계라서 사실 프로덕션에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GA를 넘어가게 되면 지금도 콘솔로 접근이 안 되고 모든 다 CLI로 통신을 하셔야 돼요.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A를 가시면 EC2도 보실 수 있고 크로스 어카운트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간략한 이제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고, 데모를 보시면서 조금 더 딥다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데모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AWS 랩스라는 곳에 이제 좀 데모를 찾아봤는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모를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제가 되게 좋았던 게 그 MSC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다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돼 있어서 스크립트를 돌리시면 바로 이제 원하시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은 현재 ECS와 EKS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최종 결과물인데, 이 예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트래픽이 MSC를 통해서 라우팅이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칼라 게이트웨이라는 곳에 리퀘스트를 쏘게 되면 원하는 칼라를 가져오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걸 조금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MSC를 설명할 때 쓰는 서비스 첫 번째로는 이제 칼라텔러라는 서비스인데요. 칼라텔러라는 서비스는 이제 정말 간단하게 그 칼라를 리턴하는 간단한 HTTP 서비스입니다. 고로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컴플리케이션 환경면서 설정이 되고, 이 서비스가 뜰 때 인보이 태스크가 같이 이제 사이드카 형식으로 같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각 환경 건설을 다르게 줘서 여러 버전을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ENV에다가 블랙이면 블랙, 화이트면 화이트, 레드면 레드, 블루면 블랙, 블루면 블루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의 앱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HTTP 서비스가 이제 칼라 게이트웨이인데, 칼라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칼라 텔러에서 주는 이제 칼라를 가지고 정말 외부 클라이언트한테 리턴하는 서비스입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런 리퀘스트를 쏘게 되면 그 칼라에서 블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린이 나올 수 있고 레드가 변환되게 되는 이런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 한번 MSC를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엠메쉬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 이제 메쉬라는 개념인데요.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메쉬라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로지컬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이 메쉬의 이제 구성 요소는 버추얼 로드, 버추얼 라우터, 그리고 버추얼 라우터, 라우트가 있는데요. 이 메쉬는 모든 엔티티를 적용될 설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설정들은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이나 로깅, 트레이싱, 뭐 컨트롤 플레인 엔드포인트 같은 설정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쉬운 이제 쉘 스크립트로 바로 시행이 되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지금은 당장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LI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버추얼 로드인데요. 버추얼 로드는 이제 런타임에 대한 이제 로지컬한 표현 같은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블루 앱, 레드 앱, 그린 앱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버추얼 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컬러 게이트웨이, 컬러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버추얼 로드의 이제 항목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인커밍 트래픽을 관리할 정책들, 포트는 어떻게 매핑할 것인가, 그 헬스 체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킷 브레이크 어떻게 할 것인가, 리트라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당할 리스너가 있고요.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이 콜러가 이 버추얼 로드 썼을 때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를 기술하는 항목이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만약에 A라는 서비스가 B라는 서비스에 콜을 하게 될 때 그 A라는 버추얼 로드에 어디로 쓰게 되는지를 기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소스,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제 리퀘스트를 알린다고 할 때 그 리퀘스트를 알린 쪽에서는 그 백엔드 지퍼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보낼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받는 쪽, 리퀘스트를 받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리퀘스트를 받아야 되는지를 기술해야 되니 리스너와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필수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쉘 스크립트로 다 짜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들 건 이렇게 총 6가지의 버추얼 로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컬러 게이트웨이, 그리고 컬러 텔러 서비스들, 블랙을 리턴하는 컬러 서비스, 뭐 블루, 레드, 화이트 정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찾아보자면, 이제 이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컬러 게이트웨이의 이제 형식인데, 이 보시게 되면 밑에 백엔드 항목에 이제 기술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소스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받는 쪽의 경우에서는 리스너와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기술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쉘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제 버추얼 로드를 봤다면 다음에는 버추얼 라우터입니다. 버추얼 라우터가 조금 저한테 좀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버추얼 라우터는 트래픽을 등록된 서비스와 연결된 버추얼 로드로 연결하는 하나의 엔티티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 트래픽도 알겠고 버추얼 로드도 알겠는데 라우팅도 알겠는데 레지스터 서비스가 뭐냐가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이제 서비스 네임이더라고요. 어디로 보내질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버추얼 로드가 이제 어떤 리퀘스트를 썼을 때 이렇게 B.local이라는 서비스를 부른다고 가정했을 때 B.local이라는 게 서비스 네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추얼 라우터를 만들게 되고요. 보게 되면 저희는 2가지 서비스, 컬러 게이트웨이와 컬러 텔러를 만들 거기 때문에 2가지 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스펙 같은 경우에 서비스 네임 보시면 왼쪽에는 컬러 게이트웨이, 오른쪽에서는 컬러 텔러라는 서비스가 등록돼서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보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LI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우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라우트라는 이제 리퀘스트가 처리되는 방법을 정의하는 튜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버추얼 로드에서 이제 버추얼 라우터를 엮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버추얼 라우터와 버추얼 로드를 엮는 게 라우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백엔드에서 이제 A라는 버추얼 로드 백엔드로 이제 B.local이라는 걸 불렀으면 버추얼 라우터로 가게 되고, 이게 라우트에서 어떤 프리픽스, 매치의 프리픽스를 갖게 되면 타겟 뭐 버추얼 로드 B로 보내라 라고 엮어내는 게 라우트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는 그 하나의 버추얼 라우터에 여러 개의 이제 라우트가 등록이 될 수 있고, 이게 이 말은 결국엔 HP 라우트라든지 아니면 뭐 gR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멀티플라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라우트는 하나 이상의 버추얼 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치 프리픽스가 루트라고 하더라도 한 버추얼 로드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의 버추얼 로드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앞에 쉘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 거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첫 번째로 막 블루, 그린, 레드 다 올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게이트웨이 서비스와 화이트를 연결하는 그 칼라텔러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칼라 게이트웨이 버추얼 로드와 그리고 칼라 게이트웨이 버추얼 라우터를 엮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제 화이트를 리턴할 칼라텔러 버추얼 로드와 그리고 이제 칼라텔러 버추얼 라우터를 엮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LI를 돌리시면 이렇게 리턴이 나오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MSC라는 개념인데, 그 추가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에서 버추얼 로드는 어떻게 엮을 것인가를 이제 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사이드카 형식으로 서비스 컨테이너 옆에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보이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로 MSC 버추얼 로드 네임 이란 걸 주게 돼서 버추얼 로드에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칼라텔러 디폴트 서비스 클러스가 점 로컬을 치게 되면 그 칼라텔러 버추얼 라우터가 이제 찾아지게 되고, 이 라우터가 결국에는 라우트로 그 화이트를 리턴할 버추얼 로드와 묶여지게 됐으니까 아래 이제 화이트 리턴 서비스와 그 서비스가 화이트를 리턴을 해서 칼라 게이트웨이로 가져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까지만 미리 해놓고, 잘 보이시나요? 써봤을 때 보시게 되면 화이트가 리턴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우트를 업데이트 해보자. 아까 제가 처음 라우트를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타겟에 여러 가지의 버추얼 로드를 묶일 수 있다인데요. 한번 이거를 까나리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겟에서는 이제 버추얼 로드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중치도 이제 엮을 수 있는데요. 가중치를 엮게 되면은 이제 같은 그 하나의 매치에 여러 가지 액션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원래는 화이트만 리턴하는 이제 버추얼 로드만 엮었는데, 지금은 이제 블루를 리턴하는 이제 버추얼 로드와 레드를 리턴하는 버추얼 로드를 8대2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화이트 버추얼 로드만 묶여 있었다면, 지금은 블루와 레드를 리턴하는 두 개의 버추얼 로드가 엮여 있는 모습을 결국에는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쉘 스크립트를 이제 돌리게 되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컴플리케이션 바꾸는 건데요. 네, 아까 이제 화이트가 나왔다면 지금 블루, 네, 레드 한번 나왔죠. 이런 식으로 8대2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8대2인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간단한 이제 1000번을 날리는 테스트 그 파이썬 스크립트를 짜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이게 균등하게 801번 대 199번으로 리퀘스트가 나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도 해봤는데 정확히 8대1은 아니고 이렇게 막 비슷하게 8대2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한번 MS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 모노리스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옮기는 이제 한번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파게이트와 ACS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서비스 메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걸 직접 만들어야 되나, 프록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라였는데, 지금 MSC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ECS나 파게이트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을 이제 너무 관리할 게 많다면 좀 더 편하게 디플로이하고 그리고 서비스 간 리퀘스트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부했던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았던 자료는 이그젠플이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안주훈이었고요. 되게 평일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